우정. 우정은 은사시 나무다. 잎 넓은 플라타너스다. 부신 눈꽃을 피워이고 탑인 듯 서있는 우정은 겨울 향나무다. 그러니까 선생님처럼 저도 첫 문장을 두 단어 한 문장으로 쓰고 싶었어요. 그래서 우정은 은사시 나무다. 나무는 나무인데 은사시 나무 아시죠? 배면이 이렇게 흰색이어서 바람이 불면 팔랑팔랑 하면서 뒤가 반짝반짝 이렇게 하는 나무 있잖아요. 은사시 나무다. 잎 넓은 플라타너스다. 플라타너스는 은사시 나무하고는 다르지만 그 나름 매력이 있죠. 나무로 이제 세 가지를 비유한 거예요. 부신 눈꽃을 피워이고 탑인 듯 서 있는, 눈이 내리면은 향나무가 이렇게 좀 탑처럼 생긴, 이렇게 가꾸어진 그런 나무 있잖아요. 눈이 내리면 탑처럼 서 있는 그러한 겨울 향나무와 우정에 비유할 만하다 해서 세 가지 나무를 들었는데, 이것이 이제 선생님 것보다 못한 이유예요. 간단히 말해서 우정은 은사시 나무다 보다는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가 훨씬 참신한 비유예요. 어떤 비유를 들었을 때 머릿속에 그것이 분명하고 산뜻하게 금방 떠오르면 훌륭한 비유인데, 제 것이 좀 흐리게 떠오른다면 선생님 비유는 선명하게 떠올라요. 또 선생님은 수필은 청자 연적이다 해놓고 그 다음에 난이요, 학이요, 여인이요 이렇게 세 가지를 바로 붙였는데, 이 난, 학, 여인은 전부 다른 거예요. 청자 연적은 사람이 만든 공예품이고 난과 학은 자연물이죠. 난은 식물이고 학은 동물이에요. 그 다음에 사람이에요. 그거 다 있는 거예요. 사람 있죠. 사람이 만든 공예품 있죠. 그 다음에 식물 있죠. 동물이죠. 두 문장에 다 있는데 저는 두 문장 안에, 아니요, 세 문장인데요. 세 문장 안에 계속 나무만 있어요.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어요. 이러니까 그만큼 매력이 덜해지는 겁니다. 이런 것을 분석할 줄 알아야 다음에 글 쓸 때 도움이 돼요. 지금은 이렇게 분석하지만 이거 쓸 때는 몰랐어요. 이번에 강의하기 위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렇긴 한데 그 다음 구절에서 이제 사람이 나오긴 나와요. 우정은 생생하게 빛나는 실록을 바라보는 부드러운 눈길이다. 부드러운 눈길은 사람의 눈길이겠죠. 마주보며 심취하는 마음이기보다는 나란히 창가에 앉아 함께 빗줄기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그러니까 서로 마주보면서 애인끼리 아주 심취해서 바라보는 그런 눈길이 아니고 나란히 앉아서 저쪽 빗줄기를 바라보는 것과 같은, 우정은 서로가 서로를 탐내지 않는 사심 없는 심성의 교류다 해서 여기까지 6가지의 비유를 사용했습니다. 그 다음에 우정은 건강한 여름의 목소리다. 7번째예요. 그러나 자결하는 7월의 태양은 우정에 속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건강한 여름이긴 한데 너무 뜨거운 여름은 아니다 이거죠. 그러면서 아침이 한낮보다 저녁 어스름이 심야의 혼곤한 꿈보다 우정에 가깝다. 그러니까 한낮, 아주 뜨거운 한낮보다는 그래도 선선한 아침이 아주 깊은 밤보다는 어스름력 정도가 우정에 가깝다 이거예요. 떨리는 바이올린의 가을 색조가, 그러니까 바이올린이 이제 현이 아주 예민하죠. 그래서 떨리죠. 떨리는데 이것이 가을하고 좀 느낌이 비슷하죠. 바이올린 플러스 가을이 시와 사랑을 연상케 한다면 시적이기도 하고 사랑을 연상하기도 하는데, 마치 격조 높은 수필과도 같은 우정은 시와 사랑이 아니라 수필과 우정은 겨울 아침을 두드리는 피아노의 청아한 음색을 지니고 있다 해가지고 바이올린 가을, 이것이 아니라 피아노 겨울 아침, 이렇게 비유를 한 거예요. 이번에는 이제 향기로 넘어갔어요. 우정은 진하게 무르녹는 향기가 아니니, 향기는 향기인데 아주 진한 향기는 아니고 그 향훈을 지탱해주는 꽃 대궁이며,
이제 꽃이 있고 대궁이 있고 꽃이 있고 향기가 있다면 우정 그 향기 쪽보다는 꽃 쪽보다는 이 대궁, 줄기 여기에 속한다 이거예요. 우정은 진하게 물어놓는 향기가 아니니 차라리 그 향혼을 지탱해주는 꽃대궁이며 했는데 아니니 이게 이제 비천득 선생님에게 배운 그러한 어법이에요. 그리고 무엇이요? 이렇게 이어나가는 그런 기법 같은 거요. 그래서 우정은 진하게 물어놓는 향기가 아니니 그 향혼을 지탱해주는 꽃대궁이며 동으로 서으로 자주 바뀌어 부는 바람이 아니요. 우정은 바람 같은 것이 아닌데 동과 서라는 말을 동으로 서로 문법적으로는 서로 이래야 맞죠. 그런데 리듬으로 시적으로 말을 할 때는 글자 수를 맞춰야 되니까 동으로 서으로 이렇게 써요. 동으로 서으로 자주 바뀌어 부는 바람이 아니요 언제나 변함없이 흐르는 시냇물이다. 우정은 바람 같은 것이 아니라 시냇물 같은 것이다. 바람은 왔다 갔다 불었다 안 불었다 그렇지만 시냇물은 항상 흘러가죠. 또한 우정은 오 하고 부르짖는 격한 감탄사가 아니니 오 하고 이렇게 부르짖는 그런 감탄사가 아니고 문장의 호흡과도 같은 쉼표이거나 말 없음 표다. 그렇게 아주 격정적이고 높아지는 그런 감정이 아니고 쉼표, 잠깐 쉬어가고 말 없음표, 잠잠히 가만히 있고 이 문장 부호로 치면은 감탄표가 아니라 쉼표나 말 없음표다 이거예요. 넓게는 사랑의 일부로서 우정도 때로 꽃을 피울 경우가 있다. 아까 우정은 꽃이라기보다는 나무다 그렇게 했는데 그래도 우정도 꽃을 피울 때가 있기는 있다 이거예요. 그렇더라도 그 꽃은 열정적인 붉은 빛이 나 아주 붉은 빛깔의 꽃은 아니고 아스라이 침잠하는 자줏빛이 아니요. 자줏빛인데 아주 아스라한 그리움을 자아내는 그러한 빛깔이기보다는 겨울 고운 하늘빛이거나 요요한 강물빛이다. 하늘빛이거나 강물빛이 우정하고 비슷하다. 흐드러진 영산홍보다는 서리찬 가을 국화가 영산홍이 이제 아주 화사하죠. 그거보다는 가을, 서리찬 가을 국화가 불타는 셀비어보다는 이슬 머금은 야생 백합이 우정나라의 조촐한 식구들이다 해서 야생 백합에 이르면 비유가 벌써 20개가 되었습니다. 벌거벗은 마음으로서만 우정은 길고 오래할 수 있다. 여기서 한참 동안 비유가 없어요. 벌거벗은 마음, 솔직한 마음으로만 우정은 길고 오래할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아무에게나 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직 순결한 이만이 변함없는 우정을 이룬다. 그러면서도 위대한 이에게는 오히려 친구가 있기 어렵다. 부처님이나 예수님을 친구하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제비꽃은 제비꽃의 친구요, 진달래는 진달래의 친구일 뿐이다. 이것도 비유이긴 한데 그 다음 비유까지 묶어서 하나로 잡았어요. 21번째. 안진뱅이 개꽃나무가 꼿꼿한 전나무와 더불어 겨울을 함께 이겨낼 수는 없는 일이다. 제비꽃은 제비꽃이 친구고 진달래는 진달래가 친구이고 안진뱅이 조그마한 개꽃나무는 개꽃나무가 친구예요. 그런데 그 옆에 키가 큰 꼿꼿하게 당당하게 서 있는 전나무가 있어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키도 크고 당당하게 생겼으니까. 언제 어디서나 벗은 아름답다. 고독과 실의 때에 벗은 그 슬픔을 반감시켜주고 득의와 환희의 곳에서 벗은 그 기쁨을 배가시켜준다. 말을 꾸미거나 부추기며 들뜨게 해서가 아니다. 무조건 맞장구를 쳐주는 것은 아니다 이거예요. 좋은 것은 친구를 침착하게 한다.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그가 나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랬는데 앞에서 이제 우정을 말 없음표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럼 말 없는 것도 여러 가지가 있죠. 왜 말이 없는지. 화가 나서 말이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고 말이 없는 가운데
묵묵히 지켜보면서 마치 놀고 있는 아이를 엄마가 멀찍이서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듯이 이렇게 지켜보는 것, 그것이 우정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저 묵묵히 지켜보기만 하는데도 그가 나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하고 있음을 느낀다면 그 우정은 오히려 확고하다. 지기를 위해 죽는다는 말은 참으로 씩씩하다. 지기라는 우정, 벗, 친구를 말하는 다른 말이 있죠. 나를 알아주는 사람이란 뜻이죠. 그 옛날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를 알아주는 주군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전국시대의 예양이라는 사람인데요. 여기서 지기라는 말이 나왔죠. 그래서 지기를 위해서 죽는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을 위해서 죽는다. 벗을 위해서 죽는다는 말은 참으로 씩씩하다. 지음이란 말이 또 있죠. 지음은 지기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갔다고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또 역시 고사가 있죠. 옛날에 배가라는 사람과 종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죠. 배가가 검은고 연주의 명인이고 종작이는 검은고를 감상하는 또 명인이에요. 그래서 배가가 곡을 연주하면 종작이는 와, 높은 산을 노래하는구나 하고서 금방 알아채고 넓은 바다를 노래하는구나 금방 알아채고 그래가지고 배가가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둘이 우정을 나누면서 전국을 떠돌아다니면서 연주를 하면서 세월을 보냈는데 그러고 나서 헤어졌어요. 내년 봄에 여기서 다시 만납시다 하고서 강가에서 헤어졌는데 그 다음 해에 가보니 종작이가 나타나지 않고 종작이를 아는 지인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종작이님 지난 겨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배가가 탄식하면서 배가절현, 현을 끊어버렸다. 검고줄을 끊어버리고 다시는 연주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서 소리를 알아준다. 아까는 나를 알아준다고 그러는데 음악을 알아준다는 지음이죠. 이 지음의 벗이 죽자 검은고를 버렸다는 이야기는 오래오래 나를 감동시킬 것이다. 어린 왕자는 역시 어린 왕자도 우정과 사랑의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옥성에 두고 온 장미꽃을 생각하며 모래벌에 쓰러져 울었다. 이 아름다운 길들임의 관계는 자칫 삭막해질 수 있는 우리의 삶 위에 뿌려지는 빛발 같은 것이다 해서 빛발이 22번째 비유입니다. 자욱한 흙먼지에 제 본래의 빛을 잃고 있던 산과들은 한 줄기의 소나기 뒤에 다시금 청신함을 회복하게 된다. 우정을 확인하고 우리는 부정의 늪으로부터 눈부시게 비상하여 한 마리의 새처럼 긍정의 창공을 힘차게 솟구쳐 오른다. 화사하게 피어나는 향그러운 사랑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그러나 일상의 리듬을 맑히며 흐르는 우정 또한 아름다운 삶의 결이다. 사랑은 때로 퇴락하여 우리를 슬프게 하기도 한다. 그러나 언제 어디서나 우정은 장하다. 그리고 마지막 연이에요. 이 마지막 연은 피천득 선생님도 처음에 청자 연적이다 시작한 다음에 마지막에 덕수궁 박물관에는 청자 연적이 하나 있었다 해가지고 청자 연적으로 시작해서 청자 연적에서 마무리했잖아요. 저도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는데 마지막을 다시 나무로 돌아갑니다. 겨울이 되면 내 고향엔 유독 눈이 많이 내렸었다. 연 한 폭 뜨지 못하던 폭설 깊은 산마을. 이 연은 이제 공중에 날린 그 연이에요. 연 한 폭 뜨지 못하던 폭설 깊은 산마을. 그 꿈꾸는 듯한 은백의 나라에 은처럼 하얗다 이거예요. 그 꿈꾸는 듯한 은백의 나라에 북풍은 칼날처럼 몰아치곤 했다. 그때 앞산 위에 청청하게 서서 겨울을 견디던 몇 그루의 전나무들 했는데 아까 꼿꼿한 전나무가 있었고 옆에 안진뱅이 개꽃나무가 있었잖아요. 근데 꼿꼿한 전나무가 겨울을 견디면서 서 있었는데 몇 그루예요. 혼자 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위대한 얘기는 친구가 있기 어려운데 두세 명 있을 수도 있어야 전나무 옆에 친구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그때 앞산 위에 청청하게 서서 겨울을 견디던 몇 그루의 전나무들, 도시림 속의 계절이 맵고 시림을 느낄 때마다 했는데, 도시림, 도시에서 산다 이거예요. 시골 마을을 떠나서 도시에서 사는데 그것이 숲이다 이거죠. 그래서 도시림, 도시림 속의 계절이 맵고 시림, 아주 힘들다 이거죠. 느낄 때마다 나는 몇 그루의 늘 푸른 우정을 그리워한다. 여기서 끝인데, 그러니까 꼿꼿한 전나무 같은, 내가 전나무가 되고 내 옆에 나처럼 전나무가 되어 서 있는 그런 몇 그루의 나무 같은 그런 좋은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것이 저의 작품입니다.